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동국장입니다. 자, 원래는 라이브 방송인데 저희가 장비 문제로 인해서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선생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지만 이 녹화 방송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부모 총회라는 주제로 우리 땡큐쌤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그 시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큐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 국어교사 김나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3월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한창 또 긴장을 하시지만 또 학부모님들보다 더 긴장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이제 3월 동안 학부모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하고 학부모 총회를 준비하시면서 걱정 많으시고 계실 텐데, 학부모 총회, 학부모 상담 함께 준비해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들 새 학기라서 아마 정신이 없으실 텐데 네, 거기에 맞습니다. 또 학부모 총회까지 준비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김나영 선생님께서 어떠한 조금 이렇게 소스들을 주실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광고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게 진로 콘텐츠 오디게 학과 콘텐츠 오디게 직업 콘텐츠 오디게 진학 콘텐츠 오디게 학교의 모든 콘텐츠 오디게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 오디게. 네, 선생님들, 저는 오늘 학부모 총회 함께 준비해요 라는 주제로 선생님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학부모 총회뿐만 아니라 그 총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들, 그리고 상담의 진행 방법과 그 과정까지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학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한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학부모님과 관계를 형성했던 저의 중학교 사례들을 아낌없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고 실용적인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필요한, 또 그럴 때 효과적인 지문 리스트, 그리고 학부모 총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학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한 마인드 세팅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마인드 세팅을 하고 왔거든요. 어떤 마인드 세팅? 너무 떨려요. 저는 아직도 너무 떨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제안을 받고 너 너무 긴장됐는데 나는 이런 여기 이런 자리에 나올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조금 걱정도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이 최고의 전문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자료들과 경험들을 나누면 선생님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기도 하시고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한테 나눠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정말 단 한 선생님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선생님들을 위한, 또 나를 성장시키는 마음으로 잘 나눠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듯이 저희도 학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선생님들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초기 이제 신규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학부모님을 생각하면 사실 반갑고 기쁜 마음보다는 긴장되는 마음이 참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학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학부모님과의 대화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힌트가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막 목도 아프고 긴장도 되고 힘들지만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보이고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단서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학부모님과 연대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겠구나. 이런 힌트를 많이 얻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항상 학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썸네일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이 문장이? 저희가 이렇게 교사 학부모 사이 이제 상담을 이루어지지만 정말 이 상담을 왜 할까 고민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좀 도움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담이지 뭔가 다른 상담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을 딱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또 제가 신규 교사할 때는 학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학부모님과 제가 만나게 된 이유는 이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같이 온 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과 저희가 만날 때는 어떠한 다른 관계를 다 떠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발전시킬지를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 연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관계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부분이 있을 때도 학생이 그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점점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학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오늘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강 시간에도 항상 아이들 이야기를 해요. 이 학생이 작년에 이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올해는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고민하는데 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은 마음이라는 걸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학부모님보다 나를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말 힘든 사례들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악성 민원과 또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놓였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힘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한 어려움들과 아픔들이나 상처들에 너무 함몰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을 믿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저희 업무가 학부모의 업무를 갑자기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반 학부모님들도 아직 나는 어려운데 우리 학교 전체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고 학부모 회장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작년에 도대체 학부모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학부모란 뭘까, 교사에게 학부모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쓴 작년의 교단일기를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학부모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 알아차리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지나치게 감정이입할 필요는 없지만 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입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다. 때때로 교사에게 30명 중에 1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아이가 사실은 정말 얼마나 특별하고도 소중하고 눈부신 아이인지를 깨닫기에 학부모님과의 소통과 대화는 대체로 효과적이다라고 썼어요. 저도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눈에 담으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과 통화하고 나면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또 보배로운 아이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연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특별하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차근차근 학부모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느냐, 그 기회들을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저는 학기 초 학부모 가정통신문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상담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학부모 총회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좀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례를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제가 어떻게 공유를 했는지 그리고 학부모 상담 기간을 준비하면서 상담 전, 상담 중, 상담 후에 어떻게 체크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학부모 총회는 어떻게 환경을 구성하고 안내 자료를 어떻게 제공해 드리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지 그 사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것들을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why와 how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왜 보내야 되나요? 사실 학교에서 저도 어제 계약을 해서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데 학교에서 내라는 게 되게 많아요. 가정통신문도 막 내야 되고 뭐 동의서 내라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정신없지만 반드시 저는 학급에서 따로 제공하는 가정통신문을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바로 담임을 소개하고 담임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협력과 연대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만 저도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어제 3월 4일 딱 들어오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담임 선생님 어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 학생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러시고 엄마 이거 담임 선생님이 엄마 보여드리래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어.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어머님께서도 또 보호자님들께서도 확인하시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실무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 하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담임을 이제 해봤는데 중학교 1학년 1단계, 네. 2학년 2단계 그리고 3학년 단계를 조금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몇 학년? 저는 3학년입니다. 3단계네요? 네, 중3 단계로 네. 가보고 먼저 1단계 제가 2년 동안 중학교 1학년을 연속해서 맡았었는데 1학년은 정말 하드코어입니다. 프로 친절로 버전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질문이 너무 많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입학하는 아이들과 동시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중학교에 새로 입학하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도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 담임 인사와 담임 소개를 하고 저는 담임 교사로서 우리 학급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맡았을 때 공동체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고 있었던 아이들이어서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하고 싶었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다 함께 살아가는 학급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꿈과 끼를 발견하는 중학교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좀 공유를 좀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정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교육활동을 좀 믿고 지지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좀 녹아있는 이런 가정통신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꼭 챙겨주세요. 이 두 번째 쪽에는 정말 그 각종 문의사항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를 좀 디테일하게 체크하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체크해 주시기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아이들이 스스로 챙기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함께 협조를 구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학생 시간표와 교사 시간표를 제공을 해서 상담 가능한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챙겨달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준비물 이런 부분들도 드리면 좋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질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주세요.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 학교 번호와 그 다음에 연락이 언제 가능한지 이런 시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프로 친절러 버전으로 넣어드리면 꼼꼼하게 자주 읽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전송을 해주시고 협조를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네. 완전 디테일한데 이거 받으시면은 좀 네. 피드백이 오나요, 선생님, 학부모님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꿀팁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배정이 되면은 학부모 연락처들도 같이 넘어오는데요. 그때 이제 3월 1일 정도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이제 연락을 드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담임 누구인데 이런 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날 또 3월 4일 날 가정통신문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딱 그 가정통신문을 드리고 나면은 문자가 참 많이 왔었어요.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이런 거 잘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딱 기억나시는 학부모님이 저도 다 함께 살아가는 10반을 위해서 아이한테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정에서 많이 지도를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답장이 많이 와서 참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안심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러면 너무 네. 감사하죠. 그리고 그러면 2학년 버전입니다. 2단계. 네, 2단계. 이제 2단계는 모두의 다짐 버전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중학교 1학년과 유사한데요. 여기에서 학부모님들, 보호자님들의 다짐을 조금 더 받아보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작년에 2학년 담임이었는데 제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매해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올해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저만의 10계명을 기록해서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나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어떤 교사가 될까 이렇게 10가지를 적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올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님이 될까를 분명 고민하실 것 같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함께 나누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다짐에 이렇게 적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심지어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네. 썼는데요. 이제 보호자의 다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짐을 가지고 올해 아이들 앞에서 이런 교사로 서려고 합니다. 저도 흔들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께서도 부모로서의 다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 교사는 왜 나한테까지 숙제를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했지만 작년에 제가 30명의 아이들을 담임했는데 30분의 학부모님께서 다음날에 바로 다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과 또 정말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저희 반 학부모님들께서 적어주신 학부모님들의 다짐을 쭉 적고 다시 이걸로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거는 저희 반 모든 학부모님들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연대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이 마음을 닮아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가정통신문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방에 붙여놓으셨다. 그리고 저도 밑줄을 치면서 제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더 노력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학부모가 아닌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11번 특히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고픈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이게 이제 작년 2학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짐 버전. 연대감 많이 올라갔겠네요. 이거. 네, 저도 학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이를 위한 한 팀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올해 버전입니다. 올해 버전은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 정도 되시면, 아유, 우리 학교 이 정도 알지. 우리 학교 시스템 이렇잖아.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세한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 진학 지도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함께 고민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봤고요, 올해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플랫폼, 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상담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어제죠. 개학 첫날에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다 집에 보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이제 연락을 이렇게 문자로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이 된 김나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정통신문이 나갔고 그 안에 QR코드도 있어서 이제 상담 내용을 미리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런 서류 작성해줘서 보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장도 많이 오셨어요. 올해 아이들 잘 부탁하고 저희도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른쪽에 제가 사례를 담아놓은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제가 미리 드렸던 상담 자료에 보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누구가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또 우리 누구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생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과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케어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많이 담아주셨는데, 저도 함께 그 마음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어요. 3학년 학부모님들과는 이제 이렇게 가정통신문이나 설문지로 소통을 하면서 연대감을 쌓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싶은지도 공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학기 초 가정통신문. 이제 이거는 혹시 아직 못하신 선생님들이더라도 3월 둘째 주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아직 학급 경영에 대한 계획을 다 못 세우셨더라도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를 꼭 공유를 한다면 처음 연결고리가 잘 맺어 떨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정통신문 추천합니다. 아마도 선생님들도 어떻게 조금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연대감을 쌓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같이 성장시켜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아마 요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 나도 오늘 요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네. 공감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신다든지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학부모 상담 주간 왜 필요한가? 이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EBS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을 살짝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나왔으면 연예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신규 교사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애 없으시죠? 애 없어서 잘 모르시지 않아요? 애 없는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냐,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초임 때. 그래서 사실은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지금 극복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냐면, 더더욱 학부모님들이랑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하면서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교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아이 진짜 안 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더 깊이 공감을 나누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어떠한 또 새로운 도전을 또 불러일으키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사실 이때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부모님과 그렇게 이제 대면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 순간도 참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학부모님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교실에 가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이 어머님의 또 이 학부모님의 이러한 조금 악성 민원, 그래 힘든 언행들로 인해서 내가 이 아이를 예쁘게 바라보지 못할까봐 이 마음이 더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가 올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 좀 가장 더 힘들었었고요. 그런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말들을 들었지만 딱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했던 교육 방향이 조금 이 아이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참고해서 지도를 하고 더 맞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나가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단 한순간도 이 아이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그 진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고민할 생각이니까 어머님께서도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감정적인 게 좀 어렵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 멘트가 이 말이 정말 진심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이들한테 잘하고 아이가 잘 적응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거든요,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되면 어떨까?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도 뭐 쉽지는 않지만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히 아이들의 엄마는 아니에요.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진심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처음부터 살펴보면 상담 전에는 학부모 상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상담 일정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받으라고 안내도 해주시고 학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의 수업 시간표에 이 시간표에서 빈 곳에다가 틈틈이 이제 학부모님과의 상담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저는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안내 멘트를 같이 넣어드리고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리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신해주신 사전에 신청해주신 시간대를 참고해서 이렇게 시간을 짰는데 이때 딱 맞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맞추지 못했지만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도 사실 명시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필수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뒤에 상담도 있고 또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분, 최대 20분으로 딱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사전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학부모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미리 보고 상담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작성해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부모님들께 안내 자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요 네. 상담 설문조사 네. QR코드 들어가면 어떤 거 들어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뒤에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제가 또 눈치 없게 궁금하시죠? 이런. 뒤에 제가 체크리스트 네네.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일단 3월 첫날에 보통 선생님들께서 학생 기초 정보 기록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요즘 관심사, 진로 고민, 관계 고민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요. 저도 어제 취합을 했는데요. 그걸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체크하면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조금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모둠 짤 때도 또 지도를 할 때도 이런 점 고민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딱 보는데 학부모 상담 전에는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상담 전에 말씀드렸던 이따 공개할 그런 설문지들도 꼼꼼하게 미리 읽어보고 학부모님께서는 특히 이 아이의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관계 문제, 또 진로 문제, 학업 문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관계 문제를 요즘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별 상담 기록. 전 3번이 정말 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상담 기록이요? 네. 이거를 그러면 상담 기록이 있으려면 진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을 개별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저랑 미리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종이뿐만 아니라 말로 눈을 보면서 했던 부분들을 잘 보고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 제가 3월 첫 주 또 3월 둘째 주에 이런 상담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정말 표정이 밝고 너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점점 적응하는 표정을 보면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미리 상담을 해두시면 좋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학부모님들의 상담하시기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전에 틈틈이 그 상담을 한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먼저 상담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 2, 3번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객관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기록부 이거를 출력을 하시고 나이스에서 꼭 보셔서 미리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기존에 평가받았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아이들의 이런 상황이고 학업 성취는 이 정도 되고 이런 부분, 이런 교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숙지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전까지 준비를 하시고 상담 진행 중에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란에 나이스에 누가 기록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저는 상담을 하면서 틈틈이 좀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다 기록할 수 없다면 키워드만이라도 써준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 상담을 할 때 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면 좋습니다. 이게 상담 중 또는 그때 어렵다면 상담 후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로 학부모 총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학부모 총회란 여기서 말하는 그 총회에 먼저 집중을 해보면 총회 자체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한다는 말인데 저는 이 구성원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하나 두고 싶고 그 다음에 함께 의논함 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좀 어렵고 긴장되기는 해도 학부모님이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점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존재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함께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교육의 3주체 중에 중요한 또 학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요? 그것도 how, 전, 중, 후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은 제가 직접 몇 년 동안 학부모 총회를 했던 그 경험들과 사진을 좀 공유하면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자로 있는 부분들을 이미지로 이따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총회 준비하기 전에
네, 제가 세팅을 해놓는 건데요. 바로 지금 딱 학부모님께서 들어오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긴장되시는데 좀 환대하는 분위기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판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환영한다는 문구를 부착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막 이렇게 하트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비밀은 다음 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렇게 학부모 총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그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궁금해서 우리 아이는 자리는 어디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면 참 손님처럼 본인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오시는 공간은 아니지만 교육의 주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환영하는 마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 하트들의 비밀은 바로 학생들이 쓴 쪽지입니다. 우와. 네, 학부모님들이 오시기 총회 전에 저는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을 나눠주면서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선생님 저 유치원 이후로 이런 거 처음 써요 막 오글거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씁니다. 제가 여학생들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제 남학생들 것도 가지고 왔어요. 딱 보면 몇 번째 게 남학생 거 같나요? 몇 번째 거? 두 1, 번째 2, 거. 3, 4 중에 두 번째 거 남자 아니에요? 두 번째 것도 남학생이고 네. 네 번째 것도 남학생이에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이 아이가 이 말을 쓴 것도 사실은 집에서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모님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시켜주는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 나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 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응원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썼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포스트잇을 받아서 교실 환경 구성에 쓰면은 학부모님들도 이제 오셔서 둘러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 건 어딨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라고 썼지?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서 또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아이 너무 웃기다. 왜요? 이제부터 언니는 말 잘 안 듣는데 나라도 말 잘 들을게. 맞아요. 그리고 수학 너무 어려워. 뭐 이런 내용까지 쓰고 네. 그래도 앞으로 잘 부탁해 사랑해라고 쓰고 이 친구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철도 안 들어서 원하는 말씀은 못 듣겠지만 왜 이렇게 미안해하죠? 미안해. 충분히 고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힘들고 고생하겠지만 앞으로도 부탁 좀 할게.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진심을 여기 하트에 담았네요. 아이들이. 맞아요. 아이들이 되게 질색팔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잘 안 담으면 어떡할까도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칠판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를 제가 어떻게 총회 때 활용을 했냐면 학부모님들 명패를 제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누구 어머님이 오시는지 누구 부모님이 오시는지 알잖아요. 그럼 누구누구 학부모님이라고 미리 명패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 뒤에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면에다가 그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쓴 쪽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았을 때 내 아이가 쓴 편지가 보이게. 그러면 딱 앉았을 때 그래 난 누구의 부모로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여기서도 지금 걱정 마세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근데 내 아이가 날 안심시켜주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힘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환대의 의미로 구성을 하고 학부모 총회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오신 분들은 뒤에 명패를 부착했고 그때 환경 구성을 할 때는 칠판에 나머지 친구들은 붙여놨고 이 쪽지도 아이들 편에 다 보냈어요. 부모님들께.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쪽지가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들은
여기 이렇게 학부모 안내지 그리고 가정통신문 학부모 총회용 가정통신문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제가 작성했던 그 학부모님들의 다짐을 이때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앞서서 책상 배치를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왼쪽은 학부모님들 많이 오신 버전 그리고 오른쪽은 좀 적게 오신 버전이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저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총회 느낌 나네요. 네, 그렇죠. 약간 뭐 정말 이 왼쪽은 진짜 막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뭔가 엄청나 보이죠. 되게 많이 오셨고 정말 관심도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러면 학부모 총회 중에는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건 공감과 경청. 너무 뻔한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드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면 오셨다는 거는 그래도 이런 게 궁금했고 한마디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말할 시간을 안 줘. 그러면 돌아오시는 길에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대박이다. 자녀에게 쓰는 쪽지. 네, 이 이름표 밑에다가 하트 쪽지를 다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한두 줄만이라도 부탁드린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힘이 날 것 같다. 붙여놓고 또 사물함에 넣어놓고 가주실 수 있을지 부탁을 드리니까 모두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꿀팁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전체 총회가 끝나고 이렇게 교실로 오시면 꿀팁이요, 꿀팁? 네, 꿀팁! 꿀팁! 이런 꿀팁 게 나간다. 여기서 꿀팁! 네. 네, 꿀팁은 바로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들의 자리, 그 자리를 그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자리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왜 아쉬우신가요? 아니. 여기가 내 우리 아이의 자리다. 네네. 그럼 이제 괜히 이제 책상 한번 보시고. 맞아요. 여기 뭐 맞아요, 괜찮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맞아요. 검토하시고. 맞아요. 바로 이렇게 그거예요. 좀 만져도 보고. 진짜 막 뭐 정리 잘하나, 막 가방걸이 괜찮나, 막 맞아요, 이런 거 네. 보시는데 진짜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우리 아이와 관련된 건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공부한 자리구나. 그리고 정리를 정말 안 하네. 뭐 이런 것도 보시면서 그 분위기와 그 느낌들을 또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로 좀 마련해서 배치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책상 위에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도 우리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이 공간이 우리 아이와 이 아이의 학부모인 나를 정말 신경 쓰고 신뢰하면서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약간의 그 커넥션이 생기는 거네. 네, 맞아요. 그 학생이 그 자리에 앉은 거랑 학부모님이 거기 앉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도킹되는 느낌? 맞아요. 뭔가 연결고리가 맞아요. 만들어지는 느낌? 계속 네. 걸고 가는 거예요. 걸고 근데 걸고 그걸 걸고. 교사가 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우. 그러면 그럼 진행을 할 때 딱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들어야지 하는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럼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상담 흐름을 위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교사 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안내상을 뭐 전달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면 전달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 학부모 임원을 이때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표 어머님 또 뭐 반에서 또 우리 학교 급식을 이제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는 학부모님 이런 분들을 좀 선출을 해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깜빡하고 마지막에 급하게 정할 수가 있어서 미리 조금 상황이 되시는 학부모님들 계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고민하시면 그럼 좀 고민하시다가 가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될 사항들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꿀팁이 또 있습니다.
네, 꿀팁. 에헤이! 아, 네, 꿀팁. 아 이거 누르고 싶어가지고 한장인데. 아, 네. 그래서 꿀팁 네. 뭐냐면 이 자녀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어머님 오셨는데 자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흰 종이에 올려놓은 것처럼 약간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릴 그 시간을 제공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딱 드리면 좋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이신지 자녀 이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이의 장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자녀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이 되고 싶은지 간단하게 한번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재밌다. 네. 오, 아이스 브레이킹 네, 마냥. 배경음악 하나 깔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I believe 그 생각같아요. 제 아이는요. 네, 제 아이는요. 네, 이러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어, 그런 느낌으로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저한테도 좋은 정보가 되지만 같이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개선되었으면 하는 거 맨날 미뤄요. 막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 아이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통사 네. 형성이 되구나.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었구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면서 공감도 하고 또 위로도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아이 반에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이 아이랑 친해지라고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꿀팁. 네. 꿀팁. 네.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과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또 하나의 연결고리 지어가지고, 나오나요? 네,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지어서, 맞아요, 학부모님. 지금 학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긍정적이라는 장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저희 3월에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친구들이 좀 친한 친구들이 안 붙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야 오히려 새로운 친구 많이 사귀고 좋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교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야, 근데 그 에피소드를 다 기억하려면 선생님께서 기억력이 엄청 좋아하셨네요. 그렇죠. 관심이 많아야 되고 이런 걸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학생 개별 상담을 좀 미리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만약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개선되었으면 하시는 게 뭔지, 뭐 저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해봤는데 아이도 본인의 학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올해는 좀 변화되려고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는데 올해 좀 바뀌는 거를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뭐 플래너도 쓰게 시키고 학습 체크도 하면서 한번 도움이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결. 네, 이렇게 되면 네,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감 있는 피드백과 교사의 관찰이 연결되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보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끝났어요. 사실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학부모 총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상황을 조금 들어보면 막 반차 쓰고 오시거나 굉장히 다른 분께 뭔가 일을 부탁하고 오시거나 뭐 아기가 더 어린 아이가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머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을 더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막 답장이 오시는데 그게 또 저한테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제 걱정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을 위해 응원하겠다. 또 감사하다. 또 행복하셔라. 이런 막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감사해서 연락드렸는데 더 큰 거를 받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거의 그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네. 너무 진짜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네. 하시는 게 아닌가. 와,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네. 봐주시니까 또 감사하지만 또 선생님들의 또 노하우가 많을 텐데 이 사례를 참고를 잘 해주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상담 관련된 내용을 꼭 누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누가 기록을 하셔서 이 학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이 아이의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지도가 필요함 이렇게 적어놓으면 계속 꺼내보면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아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그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걸 함께 학교에서 채워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대하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또 연락을 드리게 되면 그 처음에 있었던 그 기억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이 3월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이 관계 형성이 탄탄하게 되면 중간에 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좀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같이 단단하게 그 뒤를 아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저와 학부모님과 함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 지금 골든타임에 함께 힘을 길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의 사례를 좀 나누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아까 뒤에 나옵니다 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실질적인 학부모 상담의 그런 질문 리스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진짜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말이 어떻게 많이 전화 상담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면 상담을 하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 흐름 자체를 궁금해하셔서 또 무슨 말로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셔서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어떠한 질문을 드리면 좋을지 어떤 사전 상담 질문을 드리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담 흐름을 한번 보면 저는 크게 3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 자체에서도 이 전체 자체가 관계 형성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나눠보면 첫 번째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초반에 인사를 드리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근데 3월 상담은 솔직히 저희도 3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많이 하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3월 달에 본 아이의 모습을 이 아이의 전체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저 아직 몰라요.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없나?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지혜롭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학기 초라서 아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우선 제가 며칠간 느낀 바로는 아이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을 많이 보여줘서 제 생각에는 아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통해서 학부모님께서 제가 이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도와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제가 감사히 듣고 지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아. 아직 학기 초지. 나는 이 아이를 뭐 10몇 년에 키웠는데, 그쵸? 그렇죠. 그래도 몰라요. 맞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공감하면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서 사전 응답 결과를 이때 많이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응답 주신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 부분을 더 고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유가 가능하신 선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공감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슷한 학년은 비슷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해서 도대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은지 고민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면 어머니 지금 이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은 가정관계보다 친구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인 친구들이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 맺는 에너지를 다 쓰고 가면 집에서는 잘 말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사회를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질문을 하시거나 그리고 제가 큰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제가 그런가요?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그쵸. 네, 진짜 집에 가면 말을 안 해. 그래서 지금 뭘 한다고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너가 그런 일을 한다고? 너가 밖에 그쵸. 나가서 막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근데 학창 시절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셨나요? 학교에서는 이런 모습이었고 집에서는 에너지 다 썼다. 맞아요. 약간 이런 근데 모습이어서 학부모님 보시기에는 저 왜 저러나? 학교에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최고 막 애들한테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축구도 애들을 제가 다 모아서 축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갑자기 왜 어디다가 저렇게 전화를 하나. 전혀 모르셨구나. 네. 저는 저런 거에 또 흥미가 있네? 약간 그런 것들도 되게 좀 놀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 막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정말 그렇게 조용하고 막 그랬던 게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에너지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뭐 축구 스포츠 클럽에 정말 열정적이고 애들 다 몰고 다니면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반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사례들 말씀드리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쉬는 시간에 이제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농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점심시간에도 농구하고 실컷 에너지 쓰고 5교시, 6교시도 열심히 하고 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업적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런 모습도 갖추고 있고 준비물도 잘 챙겨왔으니까 이런 부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중간 단계를 잘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오늘 상담하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누구가 이렇게 집에 가서는 또 말이 없는지 몰랐네요. 또 그렇게 충전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나 봐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좀 지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께서도 제가 올해는 이 부분에서 더 집중해서 지도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연락 주셔서 많이 감사해요. 저도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어떻게 좀 그려지시나요? 예.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성공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실 많이 잘하실 거지만 막상 또 긴장이 되니까 이렇게 해볼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질문 리스트를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전 설문조사에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뭐 보고 읽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내용 중에 하나죠.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일까요?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다스러운 학생,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이 집에 가서는 어떤지. 근데 저랑 말을 굉장히 안 하고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집에 가면 학교에 있었던 일을 정말 뭐 A부터 Z까지 다 얘기하는 친구들도 저도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우리 누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대화를 많이 안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 그렇게 대화를 잘하네요. 그러면 저랑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저도 말 좀 많이 걸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저도 아직 그 아이가 애기긴 하지만 네. 밖에서는 얌전하거든요. 그래요? 집에서는 익룡이에요, 익룡.
아, 몇 살이죠? 몇 살이죠? 이제 4살인데. 아, 4살이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는 조용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럼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집에서 물어봐도 되고, 그럼 집에서는 익명 소리를 냅니다.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군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장점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무엇인가요? 저도 작년에 상담할 때 학교에서 되게 부끄럼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상담을 하다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뭐 주말에는 보통 아빠랑 야구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야구 경기도 보러 가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가요? 제가 이런 또 취미가 있는지 또 새롭게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너 야구 어디 팬이야? 쌤은 두산 팬인데 너 어디니? 한번 직관 한번 언제 막 선생님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와 대화할 소재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과의 대화가 학생을 사이에 둔 연결고리와 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네. 이거를 꼭 한번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해봐야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부모총회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이 루틴대로 올해도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구성, 교실 청소는 했는지, 그리고 칠판 구성이랑 사전에 이런 거 다 했는지, 선택 사항들도 많지만 한 번쯤 고려해보는 건 어떠실까 권해보고요. 환경 구성은 좀 선택이지만 상담 준비는 저는 별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막 마치 뭐가 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늘 새롭기 때문에 올해 학부모 상담을 앞두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 중3 담임인데 또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입시가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가 어떤지, 이 내신 점수인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갔는지 이런 거를 저도 좀 분석하면서 아이들 점수대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지도해야겠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각자 학년에 맞게 또 선생님들의 상황들에 맞게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더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반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총회를 앞두고 각 부서, 예를 들어서 뭐 생활안전부,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소속된 뭐 봉사부, 뭐 학부모회 관련 업무 부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활용하시고, 학부모 총회에서 꼭 해야 될 일, 뭐 선출을 한다든지, 뭐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서 하나도 놓침 없이. 그리고 꼭 뭐 놓치면 어때요? 그쵸? 놓치면 어때요? 사실 큰일 안 나요. 근데 맞아요. 놓지 말아야 될 거는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올해 열심히 길러내겠다는 그 진심만 있으면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조금 부족해도 성공적인 학부모 총회, 그리고 성공적인 3월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3월 이 골든타임을 학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대화를 나눠봤고요. 선생님들 정말 요즘 힘든 시기일 텐데 함께 연수를 들으면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마 이거를 보시면서 자료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저 이렇게 블로그에 보시면 좀 자료들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저 티타임 연수 꼭 티타임 넣어주시면 네, 티타임 연수 듣고 이런 자료를 좀 공유받고 싶은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나누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인데 학부모 명패 이거 어디서 사요? 학부모 명패는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이거 수작업이에요? 네, 아까 제가 여기 어디냐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네. 제가 요거를 종이로 만든 겁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이렇게 네. 올린 거구나. 네, 그냥. 네, 네. 구입처는 한글 파일입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인쇄해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진짜 엄청 정신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렇게 디자인 저도 사실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초등 선생님들도 아이디어나 교구들도 이제 많이 있으시고 도안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블로그에서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학부모 이렇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블로그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한글 파일? 네. 이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네네. 요런 거가 궁금했습니다. 요런 네. 파일들이 뭐 체크리스트를 네네. 아예 또 QR 코드 자체를 한번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게 다 네네. 있는 건지. 네. 네. 그럼 그런 것도 다 우리 블로그에 네. 볼 수 있고. 네. 우리 땡큐쌤 블로그 왜 땡큐쌤이죠, 근데? 땡큐가 네. 감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또 땡큐쌤으로 활동하면 매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 저는 그래서 퀴즈 네. 감사의 반대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사감, 안감사, 막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해요. 감사, 안 감사. 뭐죠? 감사의 반대말? 저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게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만난 거, 제가 교사니까 매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거 되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다. 이 아이들 매해 나한테 선물같이 오는 아이들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애쓰고 싶게 되거든요. 이런 저의 모든 삶의 철학과 교육의 철학이 이 감사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땡큐 쌤. 정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약간 자기 전에 한 명씩 다 그려보고 자시는 것처럼 진짜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안녕하세요는 아까 했고. 네. 안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퇴근하고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쵸. 네, 선생님들 진짜 3월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조금 부족하면 어떻고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그 진심이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전달이 된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학부모총회, 학부모 상담 그런 교육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시고 계신 그 모든 걸음마다 진심을 가지시고 가신다면 올해도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1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다 떠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 학부모님과 교사님 한 팀이다. 네. 떠올리시면서 우리 3월에 진짜 힘드시겠지만 이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냥 네. 요거에 불과한 거. 지금 요만큼이에요. 수업 준비하시는 거랑 막 맞아요. 이런 다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요거 준비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를 맞아요. 쓰고 있으십니다. 자, 우리 진짜 교육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티타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꿀팁을 받고 파이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땡큐쌤과 제가 한번 파이팅 한번 불어 넣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파이팅 해볼까요? 네, 동시에 하나요? 네, 선생님들 파이팅 오케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갑니다. 선생님들 파이팅!